안녕하세요. 나무처럼입니다. 네, 오랜만에 뵙습니다. 오늘은 블로그를 통해서 뭔가 여러분한테 많이 그러니까 블로그 어떤 로직이나 이런 거 알려드린 게 아니고요. 제가 제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해요. 제가 며칠 전에 블로그를 하면서 블로그 누적 방문자 수가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.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날짜를 굳이 따져보니까 12년 6개월이 걸렸고요. 날짜로 하루하루 치면 4,561일이 걸렸습니다. 그러니까 처음 한 1, 2년을 빼고는 해마다 1년에 평균 방문자가 1,000만 명 정도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. 최근을 기준하면 제가 요즘 기준으로는 1년에 약 2천만 명 정도의 수준으로 방문자를 기록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방문자라는 게 과연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는가? 어찌됐든 내 블로그에 방문자 수가 많다는 건 내 블로그에 볼거리를 찾아서 적지 않은 사람이 온다는 이야기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온다는 것 자체만으로, 그러니까 블로그 방문자 수가 일단은 많아야 그걸 토대로 뭘 사실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가끔 여쭤보시는 분들 중에 그게 뭔 의미가 있냐, 로직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러는데요. 로직이 안만 좋아도 방문자 수가 적으면 의미 없는 거고요. 사실 방문자 수가 안만 많아도 로직이 나쁘면 또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방문자 수가 정말 많은데 로직이 나쁘다? 이런 경우는 거의 극히 드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방문자 수가 많으면 일단 내가 아닌 남들이 내 블로그를 다르게 이제 평가해 주기 시작하는 거죠. 제가 13년 전에 블로그를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 이런 마음이랑 비슷한 분이 많으실 텐데요. 그냥 시간이 사실 너무 많아서 별로 할 일이 없어서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블로그예요. 그냥 내 삶을 한번 기록해 볼까? 그냥 그렇고 그런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저도 시작을 했는데 막상 블로그를 시작해 보니 블로그를 하면서 한두 달 만에 확 느낀 게 뭐였냐면요. 그때만 해도 세계 여행을 다니는 블로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. 국내 여행도 많지만 세계 여행을 다니는 블로거가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다 엄청나게 부자인가? 도대체 무슨 돈으로 이렇게 많은 여행을 다니지? 나는 살면서 진짜 거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계 여행을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밥 먹듯이 다닐까? 하고 이제 조금 자세히 보기 시작했어요. 좀 자세히 보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. 이제 그때만 해도 요즘 이제 시국이 이러니까 좀 멈춰져 있는 상태지만 그때만 해도 관광청, 그 다음에 여행사, 아니면 일반 기업체 굉장히 다양한 루트로 여행 이벤트 같은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당첨되면 해외여행을 공짜로 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. 그래?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면 가지? 하고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다들 자기 방문자 수가 좀 있어야 되는 거고 평소에 여행 쪽도 좀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여행 쪽 해놓은 것도 없고 앞으로 이제 난 잘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일단 방문자 수를 좀 늘리고 제가 처음으로 응모한 곳이 캐나다 BC주 관광청에서 했던 여행 관련 이벤트였어요. 그때 총 6명을 뽑는 거였는데 블로그 시작하고 한 8개월 만에 굉장히 운 좋게 거기에 이제 선발이 됐고요. 거기 이제 선발되면서 이런 시장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. 그런 시장이 있구나 하고 알게 돼서 그 다음에 또 호주 멜번 관광청에서 했던 거가 또 당첨이 됐고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발하는 거예요. 때로는 면접도 보고요. 별별 과정을 다 거쳐요. 그래서 캐나다 관광청 본청에서 하는 이벤트에 응모해서도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이제 갔을 때 BC주 관광청, 캐나다 본청, 그 다음에 호주 관광청 이러면서 이제 나름 거기서 다녀와서 여행을 다녀와서 포스팅을 열심히 잘해주면 그게 잘 되면 그걸 기반으로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. 관광청들 사이에 어떤 A라는 나무처럼이라는 애가 있는데 블로그 방문자 수도 괜찮고 갔다 와서 리뷰도 꽤 열심히 성질이 잘해주는 것 같아 라고 소문이 나니까 그걸 계기로 사실은 저는 이것만 해도 제가 블로그를 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지금도. 그래서 그때부터 한 10여 년에 걸쳐서 제가 굳이 계산을 해보니까 약 70회 정도 그러니까 70회라는 게 이제 국가를 기준했을 때 국가나 나라나 이런 거 반복되는 걸 기준했을 때 70회 이상 세계 여행을 다니게 된 것 같아요.
네, 당연히, 네, 공짜로 다녔고요. 처음엔 그냥 공짜였다면, 좀 지나면, 점점 이렇게 혜택들, 베네핏이 많아졌고요. 나중에는 돈을 받으면서도 여행을 다니는, 네, 그런 게 됐으니까. 저는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블로그를 했던 이유는 충분한데,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글을 이제 쓰는 곳이잖아요. 블로그란 곳이. 그러니까 뭐, 이런저런 출판사에서도 제안을 받아서 제가 예전부터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에세이를 내는 것들을 예, 2번에 걸쳐서 작업을 해서 책도 2억 권 냈고요. 그러면 야, 이제는 뭐 여행도 70번 갔다 왔어. 뭐 책도 냈어. 예, 더 벌할 나위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블로그 강의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계속 하지만요. 이게 계기가 되면서 제가 사실 요즘 이제 뭐 인원을 모으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을 좀 덜해서 그런데 글쓰기 강의도 했고요. 여행 강의도 했고요. 뭐 사진 강의도 하고 사실 좀 다채롭게 했어요. 그러다 보니 예, 꽤 유명 대학교에서도 글쓰기 강의를 하고 뭐 블로그 강의도 하고 여행 강의도 하고 뭐 한국관광공사나 고용노동부 이런 데 초대받아서 정부 기관 강의도 많이 했고요.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지역으로 펼쳐져 있는 뭐 요즘 뭐라 그러죠? 도시재생센터 그 다음에 뭐 농어촌 기술센터 이런 식으로 이 블로그 강의나 블로그가 필요한 곳은 어디든 무궁무진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강의한 것도 또 약 200여 회쯤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나는 이걸 토대로 내가 원 없이 세계여행을 다녔고 그냥 다닌 게 아니라 돈도 벌었고 예, 그리고 책도 냈고 책도 그냥 낸 게 아니라 예, 뭐 큰 돈은 아니지만 돈도 조금 벌었고 예,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니 블로그 강의, 여행 강의, 뭐 글쓰기 강의, 사진 강의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내 나름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 많이 하지 않았나. 그래서 12년 6개월 만에 1억 명이라는 방문자 수를 기록한 만큼 12년 6개월 동안 제가 블로그를 한 자체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내 직업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단 하나의 직업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만 프리랜서면서 이 블로거라는 걸 토대로 예, 이걸 기반으로 내가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었고 이 직업을 토대로 난 생활을 할 수도 있었다. 예, 그런데 12년 6개월이 지금 지나면서 근데 작년 12월 중순을 기점으로 네이버가 큰 변화가 온 거죠. 네이버가 작년 12월 중순부터 지금까지를 기준하면 애드포스트로 이제 그 수익을 블로거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. 그 전에도 주긴 줬지만 그 전에는 진짜 뭐야말로 껌값 정도였다면 이제는 이게 좀 의미 있는 숫자가 된 거예요. 제 영상 뭐 몇 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월에 200~300씩 예, 이걸로 꾸준히 들어오게 됐어요. 그러니까 뭐야말로 초반에 시작할 때 이거 뭐 블로그를 한다고 해서 한 달에 뭐 2만 원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20만 원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사실 이거는 너무 매달리면 집에서 눈치도 보이고 뭐 이럴 수 있는데요. 이젠 눈치 볼 일이 아닌 거죠. 이게 오히려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눈치 보일 수 있는 뭐 이상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. 근데 이런 것들이 최근 지금이 이제 7월 말, 예, 올해가 7개월 지났고 작년 12월 중순 생각하면 7개월 반, 8개월 동안 난 이것만으로도 꽤 또 적지 않은 또 그러니까 새로운 또 창고 예, 나만의 어떤 그런 무슨 이렇게 보물 창고 같은 게 또 하나 생긴 거예요. 새로운 잡이 생긴 거죠, 잡이. 그러니까 블로그를 토대로 내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잡이 사실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예요. 저는 이걸 뭐 꼭 아낀다 안 아낀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웃기지만 제가 아직까지 랜선 강의, 그러니까 인터넷 뭐 줌강의 뭐 이런 거를 아직 시작하지 않고 있고요. 예, 그걸 못해서라기보다도 예, 아직 그냥 때가 아니다. 그냥 나중에 이건 아껴뒀다가 꼭 필요할 때 해야지 뭐 이러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. 블로그 마켓도 아직 남아 있고요.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도 남아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내가 궁극에 나중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내 블로그라는 이 토대를 가지고 이거 한번 그냥 슬슬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면 또 다른 또 수익 창출의 수단이 될 것 같거든요. 제가 요즘 보기에 블로그는 크게 두 가지 같거든요.
그냥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누군가는 내 삶을 좀 기록하고 싶어. 뭐 우리 아이의 삶을 기록하고 싶어. 우리 가족의 삶을 기록하고 싶어. 또는 내 개인의 삶을 기록하고 싶어. 이런 게 한 부류가 있다면 나머지 부류들은 나는 그냥 이걸 내 수익 창구로 만들래. 난 이걸로 한번 돈을 벌어볼래. 뭐 이런 거 같거든요.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지 않나. 사실 지금 1억 명이 됐다고 해서 뭐 갑자기 돈이 더 생기거나 뭐 더 혜택을 받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. 없는데요. 1억 명이 되기까지 그 수많은 것들을 경험해 왔고, 예, 그런 부분들을 겪으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구나 하는 건 알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시면 블로그는 정말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. 다들 요즘은 성격이 급하셔서 뭘 좀 배우고 뭐 이러시면 뭐 당장 보름 만에 아니면 뭐 한두 달 만에 금방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,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런 건 없죠. 그런 게 되려면 뭐 내가 정우성이 되던가 조인성이 되던가 뭐 그런 게 아닌 이상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고요. 조금 긴 안목으로 보시다 보면 의외로 세월은 금방 가더라. 야, 언제 10년에 뭐 이럴 수 있는데요. 근데 아무것도 안 한 10년이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허무하기 짝이 없는 거죠. 저는 최소한 그 허무함은 없앤 것 같거든요. 지금까지 12년 6개월에 걸린 1억을 앞으로는 6년 안에 다시 1억을 만들어서 2억을 이제 다음 목표로 삼고 또 나아가고 있는데요.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이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잡도 갖고 또 새로운 수익 창출도 하시고, 그리고 내 나름의 인생을 여기다 다 기록함으로 인해서 내 나름의 가치들도 차곡차곡 담을 수 있는 그런 블로그를 하셨으면 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